안녕하십니까. 강한에서 멘토링 책임을 맡고 있는 정지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컨텐츠는 강키즈 온더블럭이라는 컨텐츠인데요. 여기 어떤 컨텐츠냐. 학생과 학부모님께 입시에 관련된 정보를 이제 윈터스쿨 하는 동안 하나씩 알려드리는 컨텐츠인데요. 저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보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존대를 쓰겠습니다. 첫째를 이제 보내신 학부모님도 계실 거고, 아니면 둘째를 보내주시는 이제 학부모님도 계실 텐데, 저는 이제 학부모님께서 입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목차를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입시 기본 용어. 이건 1월 18일에 업로드가 될 거고요. 다음은 표준 점수랑 백분위. 우리 많이 들어봤는데 요거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1월 25일.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이제 매주 일요일 업로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평가원과 교육청.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그리고 2026년 수능 분석. 최근에 본 수능이죠. 요거 지금 이제 채점 결과 다 나와서 요거 관련된 분석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탐런이나 우리 알고 계시는 학부모님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좀 대사탐런의 시대거든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사탐런이 뭔지 제가 반드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2027년 이제 우리 학생들 우리 고3 수험생들의 이제 입시 일정 1월부터 11월 그 이후에 원서 쓸 때까지 어떤 일정이 있는지를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2월 22일에 업로드가 되고요. 마지막 당부, 종강 인사이자 추가로 이제 정규반으로 넘어간 학생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말, 또는 학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제가 이때 드릴 거여서 요거는 3월 1일에 업로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페이지 정 입시 기본 영어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입시 용어를 알아보러 한번 가볼까요? 일단 우리 학생이 대학을 가는 방법은 수시와 정시가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 수시는 고등학교 내신으로 가는 걸 수시로 하고, 정시는 이제 수능을 봐서 가는 걸 정시라고 하는데, 그 정시는 그냥 정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교과형 수시, 그 다음에 이제 종합형 수시, 그 다음이 논술형 수시. 교과형 수시 같은 경우에는 순수 내신, 즉 순수 학생 성적으로만 이제 그 원서를 쓸 때 지원을 하는 거고요. 종합형 수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 생기부와 그 다음에 내신 그리고 출결 뭐 다른 걸 다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게 종합형 수시입니다. 그리고 논술형 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인문 논술, 그 다음에 수리 논술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수능을 가서 최저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이 있지만 최저가 있으면은 이제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을 시켜야지 대학이 합격을 하겠죠. 그리고 배려형 수시랑 특기자형 수시도 있지만 요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시는 분들도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율이 되게 적기 때문에 요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인재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특정 대학에서 이제 그 지역인재가 의무입니다. 대표적으로 의무인 게 이제 의대는 지역인재가 의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다른 단과대에 있는 대학들도 뭐 이제 많이 지역인재를 하기 때문에 지역인재에 관련된 거는 뭐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원내가 있고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정원외가 있을 거예요. 정원외는 농어촌, 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계층, 한부모 가족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정원외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하셔야 되는 게 모든 대학은 전체 모집 인원 중에서 20%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선발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의무예요, 의무. 이 10%는 아까 전에 말했던 정원외 요 사람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배려형이랑 특기자 이런 거를 다 합친 비율이 10%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 대학은 전체 모집 인원 중 40% 이상을 정시로 선발해야 함. 40% 이상을 무조건 정시로 선발해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지켜야 돼요.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교육부가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주겠죠. 그리고 마지막 수도권 대학은 전체 모집 인원 중 10% 이상을 지역균형 특별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함.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노력이라고 했지 의무라고는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지키는 대학도 있고 안 지키는 대학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가 이거를 잘 지키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위에 두 개는 지키는데 밑에 거는 이렇게 잘 지키는 편은 아닙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0-2 수능 선택 과목 체제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집중 잘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수능에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를 봅니다. 근데 제2외국어는 선택사항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왜 선택사항이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제2외국어를 의무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대학을 지원하려면 제2외국어를 봐라. 근데 나머지 대학들은 제2외국어 의무인 학교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정도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제2외국어가 의무고, 나머지는 뭐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수능에서 절대평가인 과목이 있고, 상대평가인 과목이 있습니다. 절대평가인 과목은 영어, 한국사, 그리고 제2외국어를 절대평가로 보고, 그 다음에 국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가 상대평가 과목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나중에 수능 성적표를 받을 텐데, 그 수능 성적표에 절대평가인 과목은 등급만 적혀 있습니다. 등급만. 몇 등급인지 등급만 적혀 있고, 상대평가인 과목은 100분위와, 그리고 표준 점수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시는 등급으로 가는 게 아니라 표준 점수가 100분위로 가는 거거든요. 같은 2등급이어도 표준 점수가 100분위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원서 지원할 때 이게 좀 유불리가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거두절미하고 과목으로 돌아와서 그럼 국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같은 경우에는 공통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 먼저 국어는 80분 보고 45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공통 과목에서는 34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우리 독서랑 문학이 있는데, 독서는 또 다른 말로 비문학이라고도 합니다. 즉 17문항씩 출제가 되겠죠. 자, 문학 같은 경우에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운문과 산문으로 나뉘는데, 산문은 또 고전소설, 그리고 현대소설로 나뉘고, 운문은 고전시가 현대시. 그러니까 즉 우리 학생들은 요 네 가지를 문학에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에는 뭐 법, 경제, 과학, 기술 이런 제재를 가지고 글을 쓴 걸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그런 형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34문항이 나오니까 선택 과목은 11문항이 출제가 되겠죠. 선택 과목은 둘 중에 하나를 우리 학생이 선택을 하는 건데,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두 과목이 있습니다. 화법과 작문은 이제 비문학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냥 뭐 발표문, 그 다음에 안내문 그런 거를 이제 작성한 글이고요. 언어와 매체는 앞에 언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법이 5문항이 출제가 되고, 매체가 6문항이 출제가 돼서 11문항이 됩니다. 그래서 언어와 매체가 공부한 양이 좀 더 많아요. 합법과 작문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표준 점수에서도 유불리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겠죠. 그럼 매체는 도대체 뭐냐? 언어는 알겠는데 매체는 화법과 작문이랑 거의 똑같아요. 네, 거의 똑같아가지고 그냥 화법과 작문 6문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학은 총 30문항에 100분을 봅니다. 그리고 공통 과목이 수학 1과 수학 2인데 여기 22문항, 선택 과목이 학력을 통계 미적분 기하의 8문항. 자, 수학 1과 수학 2는 단원을 뭐 설명드리면 지수와 로그, 뭐 상학함수, 수열, 수학 2는 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 미분, 적분 이런 게 있고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보통 문과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많이 선택을 하고, 이과 학생들이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영어로 넘어갈게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90점까지가 1등급, 그리고 80점까지가 2등급, 70점까지가 3등급, 60점까지가 4등급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5등급 이상만 맞으면은 이제 원서를 지원하는데 이제 보통 감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 중에서 한국사를 너무 못한다. 괜찮습니다. 한 달 전만 이제 밥 먹는 시간에 이상한 거 보지 말고 한국사 뭐 20시간의 기적 뭐 이런 거 보면은 충분히 친일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이 되게 좀 많은데, 우리가 과학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사회는 조금 설명할 게 많아서. 과학 탐구 같은 경우에는 1, 2 과목이 있고 그냥 물화생지가 끝이에요. 물리, 화학, 생명, 지구. 네. 이 정말 끝이에요. 그리고 사회 탐구 과목은 설명할 게 좀 몇 개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먼저 윤리 과목이랑 역사 과목, 그리고 지리 과목, 그리고 일반 사회 과목이 있습니다. 윤리 과목은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윤리예요. 그래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이 두 개를 묶어서 윤리 과목이라 하고,
한국지리, 세계지리 이 두 과목을 묶어서 지리 과목, 그리고 경제, 사회문화, 정치 과목을 묶어서 이제 일반 사회 과목이고, 세계사랑 동아시아가 이제 역사 과목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거는 이제 제가 뒤에서 페이지 3에서 2016 수능 분석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대략적인 거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갖고 와봤는데요. 이게 24학년도 수능과, 24년 수능이죠. 25년 수능. 그때 이제 학생들 표인데, 주목하셔야 될 점이, 이게 지금 N수생은 거의 16만 명으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본 수능, 26학년도 수능인 25년에 본 수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학생이 증가를 좀 했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07년생들이 황금돼지띠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이때 갑자기 베이비 붐이 일어나서 애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증가된 거여서 이번에 이 전체 합계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능이 되게 어려웠었는데 대학에서는 정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많아졌다 보니까 이번에 대학 가기가 더 어려워졌다, 뭐 그런 말이 있었죠. 네. 그래서 딴 거보다는 모의 수능, 6월 모의 수능, 9월 모의 수능, 11월 수능, 그러니까 즉 이 세 개만 보면 됩니다. 왜 세 개만 보면 되냐?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인데 이건 고3만 봅니다. 그리고 등급도 고3만 산출을 해요. 그럼 여기서 의아하실 수 있겠죠. 왜 그럼 N수생들은 이때 안 보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이제 학교에서 보잖아요. 자기 책상이랑 자기 의자에. 근데 우리 N수생들은 이제 자기 의자랑 책상이 없죠. 갑자기 학생 보고 있는데 비켜! 이러면서 의자 뺏어가지고 시험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6월 모의수능이랑 9월 모의수능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신청을 해서 보거나 아니면 자기 졸업한 모교에 찾아가서 이제 시험을 응시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6월 모의수능과 9월 모의수능은 이제 N수생이 보지만 이제 학력평가 모의고사는 이제 볼 수 없다. 정 보고 싶으면 이제 본인이 프린트 해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보통 다들 그렇게 보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능 선택 과목 체제 분석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우리 흔히 이과라고 하는 학생들은 수학에서는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고 3구 과목에서는 과학을 2과목 선택하는 학생을 이과라고 하는데, 이게 비율이 24년 수능일 때는 37.6%에서 16만 명이었는데 이게 거의 반토막이 나요. 이번 수능 같은 경우에는 20.8%입니다. 9만 5천 명. 그럼 나머지 7만 명이 어디 갔을까요? 똑같이 미적분과 기하를 하는데 이 중에서 3구만 바꾼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미적분 기하인데 둘 다 사위를 한 학생, 그 비율이 9%, 3만 8천 명에서 지금 5만 2천 명을 증가를 했죠. 이 비율가. 그리고 한 가지 과목, 과학 2개에서 하나만 이제 사이로 런을 한 거죠. 그런 학생들이 지금 비율이 또 3만 4천 명에서 5만 4천 명, 즉 11.8% 증가를 했고요. 우리 흔히 문과라고 하는 학생은 사회를 2과목 선택하고 수학에서는 확통을 선택하는 학생을 문과라고 하는데 그 비율은 점점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이제 확통과 이제 사회 2과목을 해도 요즘에 이과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이 굳이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이 과목을 선택을 해서 자기가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을 가죠. 그러면 미적분이랑 기하 그리고 과학 2과목 하는 학생들은 바보냐?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스카이나 메디컬 이렇게 특정 학과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과를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지정을 해주거든요. 그런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만 요즘에는 선택을 한 편이니 그게 아니고서는 당연히 이제 등급을 좀 따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이득이겠죠. 자, 다음 주에 이제 하게 될 거는 이제 예고편인데 페이지 1 표준 점수 100분위 핏 변환 표준 점수. 자, 표준 점수 100분위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